in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 밤에도 다시 그냥 혼자 뉴스 보다가 심심해서 이거라도 녹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세를 제가 쭉 둘러봤는데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아마 횡보를 좀 이렇게 좀 하다가 좀 다시 위쪽으로 상승을 일으킬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데 지금 보시면은 도미넌스가 BTC 도미넌스가 48%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씩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알트하고 지금 커플링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괜찮게 보는 코인들은 주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외줄타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특이사항이 뭐냐면 BTC가 살짝 1.6% 오르고 이더가 이제 숨죽여 있다가 지금 3.5%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플라즈마나 샤딩이나 뭐 사이드 체인 어쩌느니 하면서 그런 거에 관해서도 이제 서서히 매스컴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좀 많이 올랐죠. 올라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조정 장세로 들어가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리플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홀딩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아마 익절하고 나오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다시 타셔가지고 다시 수익을 잘 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XLM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리플이 되게 많이 올랐을 때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빠질 때 그러니까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많이 올랐어요.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어저께 올랐다가 오늘 살짝 조정 주면서 빠지는 것 같이 하면서 이제 빠지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왜 좀 약간 좋게 보냐면, 지금 왜 좋게 보냐면, 코인베이스 상장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세력들이 고려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 이게 추려진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 제가 이제 처음부터 계속 많이 미는 게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스텔라 루멘, 오미세고지만, 오미세고는 일단 누가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면 저는 오미세고 지금 나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런 거 말씀드릴 때는 제가 뭐 수익 내려고 이거 한다고 누굴 만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되게 그렇게 해서 이건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면서 욕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오미세고가 좀 약간 지금 가격이 좀 저가이고, 좀 약간 다지는 형국이라고 말하면 좀 뭐하지만 어쨌건 펌핑 상태가 안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에 리스트업될 확률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뭐 에이다나 아니면은 뭐 지캐시나 다른 것들보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IBM이라는 세력이 주체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코인인 것도 또 사실이고, 그리고 리플에서 분리돼서 나온 체인이어서 또 리플과의 관계도 또 중요한데, 또 더 중요한 건 스텔라가 알게 모르게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게 맺어진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공개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서 호재가 일반인들이 워낙 많이 타 있고, 그리고 코인 개수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텔라 루멘이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조금 코인베이스 상장 루머가 어느 정도까지 돌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조정 장세를 거치고 나서 이제 상승 반전으로 갈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코인들보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여드리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의 판단이죠.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은 제가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뭐 자세히 알겠어요. 이런 거 살짝살짝 보고. 근데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나 감하고 이런저런 거 하고 이렇게 쭉 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중장기로 좀 홀딩해도 나쁘지 않다는 것만 말씀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몇 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래서 오히려 짭다구리하게 포트폴리오를 너무 복잡다단하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돈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라 차라리 사라질 코인들도 이제 점점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라진다기보다 시장에서 이제 퇴출되는 거죠. 거래량도 없고 그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없으면 당연히 수수료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퇴출시키죠. 뭐하러 그 코인을 그 상품을 거기 진열장에다 갖다 놔요. 만약에 물건이라고 따졌을 때 값어치 자체가 없는데 그냥 다른 새로운 괜찮은 물건으로 거길 교체해버리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109개의 코인이 있는데 이 중에 이렇게 많은 코인이 있는데 여기서 더 ICO 한다는 작자들이 만들어내는 코인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된 거래소에서 진짜 리스트업 돼가지고 제대로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만한 코인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와서 있으려는 하는 코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진짜 괜찮은 코인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량을 한 80%는 원래 주체되는 그 돈줄 되는 사람이 가져가고 나머지 20% 정도만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개인들한테 그냥 ICO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코인이라고 했을 때 그게 정상이지. 예를 들어서 잠궈 놓는 것도 별로 없고, 응? 그리고 주된 파트너십 관계되는 회사도 없고 그런 데는 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파트너십 회사 같은 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게 그 불분명한 것도 되게 많이 올려놓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은 명목상 따지고 보면 사실 그건 사기거든요. 근데 법적인 그런 게 가이드라인이 딱딱 없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 중간에 붙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 감옥에 쳐넣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래서 어쨌건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 거 오히려 그런 거 바보 같은 코인들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몇 개 안 되는 코인이잖아요. 사실 말씀드리면 다들 제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더 오히려 중장기로 보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CH도 보시면은 11.5%에서 요 근래에 조금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엄청 크게 일어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텔라 루멘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지금 선에서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해서 많이 확 빼진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마 이렇게 만약에 조정이 살짝살짝 주면서 위로 계속 올려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캐시도 개인들이 되게 많이 아마 수익을 내서 아마 매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는 또 누군가 또 가져갔겠죠. 예,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또 그리고 개미들은 또 나중에 또 다시 높은 가격에 살 거고. 예. 예, 항상 반복되는 일이죠. 그거는. 예. 그래서 뭐 어쨌건 개인의 판단이긴 한데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네오 지금 15인데 네오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림만 나와서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얼굴이 제가 뭐 잘생긴 게 아니라서 얼굴을 일부러 가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아까도 저 이제 구독자님 분 중에 누구 한 분이 계시는데 중국 코인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뉴스를 하나 봤는데 중국이 이제 ICO나 이런 거에 관해서 뭐 버블이라고 그렇게 칭해서 그런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지금 오히려 악재의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아마 시장에 가하는 것 같아요. 살짝은 중국 관련한 코인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런 코인들한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반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서 오피셜하게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색안경을 한 번 더 끼고 들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걔네도 어차피 자기네 나라를 살리려면은 자기네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그 알리바바하고 관련돼 있는 네오코인을 분명히 살려놔야 되는데, 엔트파이낸셜에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네오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살려놔야 되고 온톨도 분명히 살려놔야 되고 그 밑에 넷바이브 코인들 있잖아요. 아시죠, 다들? 그런 친구들도 이제 살려놔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큰 자본의 흐름 맥락에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고 중간 선거 전후로에서는 아마 미국 쪽이 아마 좀 자금 시장이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국 쪽이 조금 약세로 가면서 그렇게 되다가 내년 초반으로 가면서 이제 내년 한 4월 달 정도, 3월 달 되면서 이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거라 말씀드렸는데 코인은 그거는 아마 별개로 펼쳐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 코인이라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왜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큰 돈을 가진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벌써 운영되고 있는 그 자금이 중국 코인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보력과 큰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하러 손해보는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발 뻗고 주무시고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ICO 바보 같은 코인 아니면 가니까 너무 지금 리플만 가고 스텔라 찔끔 움직이고 뭐 비트코인 캐시 조금 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샀다 그래서 너무 막 자포자기하고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네오가 녹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린 컬러의 큰 기둥이 어느 날 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 느낌이 그래요. 예,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밑에 보시면 지금 29위에 큐텀이 보이는데 지금 큐텀도 보시면은 그때도 누군가 뭐 큐텀 망한다 뭐 중국 코인 망한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1주짜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11월 6일이니까 어저께부터 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조금 올라왔는데 큐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이거에 관해서 뭐 트위터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 가서 살펴보는 건 아닌데 그냥 저는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폴로니엑스의 상장을 큐텀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터무니없이 이런 거 코인 그냥 거기다 등재시키고 돈 비트코인 몇 개 받고 그러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서클에서 거기 자금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지분, 그러니까 경영권을 이미 인수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미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터무니없이 자기네 어떻게 보면은 상점인데 그거를 그렇게 얼토당토 않게 굴리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내 코인은 왜 안 오르지? 왜 내 코인 중국 코인이라서 망했나 보다 이러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자포자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시려면 오히려 이럴 때는 지금 죽어있는 것 중에 오미세고가 괜찮아 보이고 비트코인 캐시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포큰날이 15일인데 점진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거래소들이 포크하는데 자기네들도 이제 협조하겠다 그런 뉘앙스를 이미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게임은 끝난 거고 분리된다 뭐 비트메인이 망하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데 왜 이 가격은 오를 것 같으세요? 이거 가격 지금 올라가는 게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올라가는 게 이게 개인들이 이거 포크한다고 신나가지고 개인들이 이거 돈 코 묻은 돈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이거 몇 개 샀다고 그래서 이거 오를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SBI 인베스먼트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리플의 주된 세력도 SBI 인베스먼트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금줄로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SBI 인베스먼트 그쪽이 영향력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인베스먼트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SBI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소뱅하고 관련이 되게 밀접하다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잘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얘는 왜 맨날 거기다 껴다 맞춰 이럴 수 있는데 제가 확신이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거고 원래도 목소리가 큰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방송 못하죠. 당당하게. 무슨 누구 좋으라고 제가 이걸 하겠어요. 제 그냥 자기 만족인 것도 있고 제가 목소리가 크고 당당하려면
뭔가 저도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큰 거예요. 예, 나중에 누군가 저를 만나시겠지만 실제로도 목소리도 커요. 등치도 크지만. 예. 어쨌건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방송은 일단 했어요. 다른 코인들은 다시 다른 데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다시 다른 뉴스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스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